어? 뭐야? 야외잖아. 야외에서도 역시 MSI 크리에이터 Z16. 여러분, 제가 예전에 MSI 게이밍 노트북을 리뷰했었죠. 오늘은 게이밍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와 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제품이 출시했다고 해서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MSI에서 새롭게 출시한 크리에이터 Z16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에 아예 크리에이터가 들어갔어요. 저를 위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인텔로부터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별도의 가이드라인 일체 없이 오직 저만의 의견으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키보드부터 RGB로 게이밍 감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16인치 디스플레이인데 2560에 1600으로 비율은 16대 10이고요. QHD 플러스 모델입니다. 주사율 120Hz의 IPS 타입으로 DCI P3 100%인 디스플레이입니다.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i9 제품이 있는데 오늘 제품은 i9으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와 전문가를 위한 거라는데 데스크탑급 성능으로 고성능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인데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 MSI 크리에이터 Z16 제가 사용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확실히 슬림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비즈니스 노트북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상판에 보시면 드래곤 실드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로고가 이 색상이랑 잘 어울려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상은 루나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표면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모래 표면 같은 느낌이라 독특하고 깔끔합니다. 근데 또 만져보면 매끈해요. 지문을 막 붙여봐도 지문 묻어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알루미늄 바디로 구성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두께는 15.9mm로 얇은 편이고요. 노트북의 무게는 약 2.2kg입니다.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무게면 휴대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좌측에는 보시면 DC 충전 포트 102구, USB 3.2 2세대 타입 A 포트가 있고요. 썬더볼트 4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썬더볼트 4 USB 3.2 2세대 타입 A 포트 102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USB A 타입 포트가 없는 노트북이 꽤 많은데요. 썬더볼트 4와 타입 A 포트가 좌우에 각각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USB로 충전할 수 있는 PD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102구가 좌우로 위치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4개 있고 흡입구는 일자로 길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쿨러부스트 트리니티 플러스 시스템으로 3개의 팬과 5개의 히트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열 관리에 탁월했습니다. 노트북에서 사실 확장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썬더볼트 4 덕분에 40GBps로 빠른 전송이 가능하고 4K 디스플레이를 최대 2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180도 각도로 열려서 회의하거나 화면 공유할 때 좋았습니다. 이게 또 F12키를 누르면 180도로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간편했습니다. 네, 역시 MSI 제품답게 전체적으로 마감도 좋고 빌드 퀄리티가 훌륭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크기의 QHD 플러스, 화면 비율은 16대 10인데요. 이 비율은 16대 9에 비해서 생산성에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높은 세로 비율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작업에 유용하고요. 웹서핑, 문서 작업 등에 좋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가로로 와이드한 것보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i9 모델에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터치감도 좋았어요. 이 화면 주사율은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사실 게이밍이 아니면 144Hz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120Hz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쉬는 시간에 잠깐 게임할 때 120Hz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좌우 베젤은 4.7mm로 얇은 편이고요. 화면 밝기는 400니트라서 만족스럽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글로시 타입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반사가 됩니다. 근데 글로시 타입은 선명도가 증가하고 대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을 보고 편집하는 측면에서는 좋았습니다. 만약에 텍스트 위주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매트한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더 좋습니다. 또 IPS 타입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라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선명하게 보여서 좋았어요. MSI만의 트루픽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DCI P3 100%의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 이 DCI P3가 뭐냐? 쉽게 말해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는 거죠. 또 칼맨 인증을 받아서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용 모니터를 판단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델타 E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정확도는 낮아지는 건데 이게 E 미만으로 높은 색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 이 색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럽고 저는 영상을 편집하고 또 컬러 색 보정을 하는데 정확한 색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720p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 HD 웹캠이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회의, 화상 회의 많이 하잖아요. 이게 웹캠이 또 없으면 아쉽거든요. 적외선이 가능해서 얼굴 인식을 어두운 상황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 미니 LED 파워키 RGB 키보드인데요. 더 밝아졌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키보드 하나하나가 다른 색상을 지원하고 키 밝기는 4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끌 수도 있고요. 역시 MSI 제품답게 게임할 때는 RGB 키보드로 게이밍 감성을 느껴라 라는 철학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스틸 시리즈 GG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색상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타이핑을 잠깐 해보죠. 가벼운 타건감과 부드러운 반발력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타이핑 소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밑에 보시면 작은 요 네모난 게 있거든요. 요게 지문인식 센서입니다. 보통 이제 전원 버튼이랑 지문인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독특하게 키보드 아래쪽에 여기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가로로 좀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 부분이 클릭되는 건 아니고 하단부에 가까워질수록 클릭이 되는 방식입니다. 터치감은 일반적인 수준이었고 클릭감은 괜찮았지만 클릭 소리는 꽤 큰 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9 11900H 프로세서 TDP 45W를 가진 타이거 레이크 H45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구성으로 고사양 작업, 멀티태스킹이 강하고 게임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램은 32GB DDR4 메모리고 램은 최대 64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근데 크리에이터 Z16은 내부 구조가 일반적인 노트북과 달라서 개봉만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나 SSD 업그레이드는 MSI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장 공간은 1TB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이 탑재되었습니다. GPU 램은 6GB고요. 고성능 게이밍 용도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라면 이 정도 성능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여러가지 점수를 확인해봤습니다. 3D 마크 스코어로 타임스파이 6859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 15665점, 그래픽 점수는 17032점, CPU 점수는 25700대 점수를 보여줍니다. R20 시네벤치 성능은 4784점, R23 멀티 스코어는 11500대, 싱글코어는 1575점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전체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업무 기반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인 피시마크에서도 6539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트워크 와이파이로는 킬러사의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6 공유기가 있으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블루투스는 5.2를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90Wh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전원 어댑터는 180W 어댑터인데 슬림하게 나왔더라고요. 노트북과 전선 포함해서 3kg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고 다닐만 했습니다. 자, 배터리 테스트를 잠깐 해봤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화면 밝기 50%, 스피커 크기 50%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으로 5시간 30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꽤 만족스러웠고요. 프리미어 프로로 4K 편집을 했을 때는 약 1시간 43분 정도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 시간 테스트로는 30분 만에 51%로 충전이 되었고 1시간 충전에 81%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0분 충전 시에 92%까지 충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기들이 충전 90%를 넘어가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죠. 100%까지 충전되는 건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근데 80%까지의 충전 속도가 빨라서 1시간만 충전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스피커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스피커는 여기 좌우측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인 오디오 시스템으로 2W 4개가 탑재된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게임할 때 영상 볼 때 만족스러웠고요. 베이스도 좋았고 왜곡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네, 조금만 들어볼까요? 여기 하지마. 이거 300만 원 주고 한 마리 하지마. 거짓말 마. 아유, 무슨 야, 여기 서봐. 네 평균 300ml 한짝대기로 차는 거지. 자, 발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최고 성능으로 노트북을 실행했을 때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가장 온도가 뜨거울 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상판과 하판 사이 배기구 쪽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배기구 쪽이 42도에서 44도대의 온도를 보여줬고요. 키보드는 36도 내외를 유지해서 뜨겁지 않았고 팜레스트 부분은 30도 정도로 열이 많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팬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4군데의 배기구에서 열을 내보내고 빠르게 발열을 시켜줬습니다. 발열을 시킬 때 팬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팬 소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팬이 가장 강하게 돌아갈 때 60dB 내외를 보여줍니다. 저소음 모드에서는 40dB 내외를 유지했고요. 이 데시벨 표를 보시면 40dB 정도면 도서관, 50dB는 조용한 사무실, 60dB는 일반 사람들의 대화 소리 정도이기 때문에 60dB 정도라면 실내 공간에서 썼을 때 다소 소음이 느껴집니다. 조용하게 사용해야 될 상황이라면 조용한 모드로 사용하면 되겠죠. 게임을 했을 때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게임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버워치는 최상 옵션에서 100프레임 내외로 유지가 되면서 한타 크게 싸울 때도 80프레임 내외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최고 옵션에서 100프레임 내외를 유지하면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고전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는 300프레임 고정으로 플레이가 가능했고 FPS 게임 블랙스쿼드는 120프레임을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MSI 센터 프로를 활용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노트북을 제어하고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다 보니까 컬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MSI 트루컬러 소프트웨어를 통하면 디스플레이 보기 모드를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영상 하시는 분들은 sRGB, DCI P3 등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눈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피스 모드, 블루라이트 차단 등 다양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얼마일까요?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된 노트북 가격대는 대략 300만원 초반대입니다. 자, 제가 MSI 크리에이터 Z16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대부분의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는 아주 높은 고성능을 요구하죠. 사진,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성능 좋은 데스크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모니터까지 필요하죠. 데스크탑이 집에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출장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편집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노트북을 따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시간은 금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영상에 있어서 뭐 렌더링, 화면 추출 같은 거는 이 컴퓨터 성능이 좋을수록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진짜 조금만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그 시간에 다른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좋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은 필수입니다. 특히 이 노트북이 전문가를 위한 디스플레이로 색저연율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따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좋았습니다. 출장 가서 크리에이터 Z16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집에 왔을 때는 또 4K 모니터와 연결해서 작업을 하면 이어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 제품이 이제 MSI에서 이야기하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가장 들어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크리에이터 Z16의 가장 큰 사용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성능이 좋으니까 게임 플레이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썬더볼트 4 USB 3.2 2세대 포트를 지원하는 건 좋았지만 PD 충전이 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펜을 최대 성능으로 돌렸을 때 실내에서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이거 말고 SD 카드 성능 좋은 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게 있거든요. 요 큰 포트가 없어서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SD 카드 사용하려면 따로 뭐 허브 같은 거를 사용해야겠죠. 발열을 정말 빠르게 시키는데 이 배기구 쪽에서 열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성능의 작업을 하기에는 무릎이 좀 뜨거운 편입니다. 근데 어차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건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동영상 시청 정도가 되겠죠. 이때는 발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디스플레이잖아요. 색 재현율이 좋은 모니터가 기본으로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작업 환경이 자주 바뀌는 포토그래퍼, 전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만능혁회였습니다. 아듀!